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부분을 연결하는 신경계입니다. 뇌신경 12쌍과 척수신경 31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봅시다.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입니다. 다음 뇌에서 빠져나온 12쌍, 뇌신경 12쌍, 척수에서 빠져나온 31쌍이 있어요. 척수에서 빠져나온 31쌍. 자, 얘가요, 뇌에 척수가 붙었지만 얘는 말초입니다. 말초. 뇌와 척수만 중추예요. 뇌와 척수만 중추고요. 여기서 빠져나온 신경들은 다 말초입니다. 다음 뇌신경, 척수신경.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 뭐라고요? 뇌 척수가 붙었다고 해서 중추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얘네들은 말초야. 중추에서 빠져나온 신경들입니다. 뇌신경은 뇌에서 나와서 대부분 머리와 목부에 있는 기관에 분포하고요. 척수신경은 척수에서 나와서 머리 아래 신체 부위에 광범위하게 분포합니다. 말초신경계는요, 기능에 따라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구분됩니다. 뭐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구심성은 이렇게 모여든다는 뜻이고요. 원심성은 뻗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중추신경계에서 구심성 신경은요, 감각신경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합니다. 감각기관에 자극이 주어지면요, 감각신경인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정보가 전달되고요. 원심성 신경은요, 중추신경계가 내린 명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 원심성 신경은 다시 체성과 자율로 구성되는데요. 체성은 몸을 구성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중추신경계가 내린 명령을 골격근으로 전달합니다. 운동신경이 체성신경계예요. 다시요. 골격근을 조절하는 운동신경은 체성신경계이면서 원심성입니다. 다시 자율신경은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요. 얘네들은 내장근, 심장근 등 불수의근을 조절합니다. 불수의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근육이고요. 분비샘을 조절하는데요. 교감은 미친 개가 쫓아올 때, 놀랐을 때 교감신경이 자극받고요. 부교감신경은요, 졸릴 때, 안정적일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다음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뭐라고요? 원심성입니다. 뻗어나가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보면요, 뇌와 척수는 중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중에 감각을 받아들이는 구심성 신경은 뭐라고요? 그렇죠. 감각신경은 구심성이다.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신경, 운동신경은요, 운동신경은 체성이면서 원심성이면서 말초신경계입니다. 다음 뻗어나가는 신경이 또 있죠. 자율신경계,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 얘네도 뻗어나가기 때문에 원심성이고 역시 말초다. 뇌척수 제외한 신경이니까요.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율신경계는 중추신경계가 내린 명령을 분비샘 등으로 전달하고요. 그래서 원심성은요, 뻗어나갑니다. 뻗어나가는 거고요. 구심성, 감각신경은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 체성신경계. 체성신경계의 운동신경은 주로 대뇌의 지배를 받아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합니다.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체성운동 뉴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중추에서 골격근까지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직접 골격근과 시냅스를 형성해서 신경 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아세틸콜린은요, 아세트산과 콜린이 결합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물질. 다음 자율신경계. 대뇌의 직접적인 조절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중간내, 숨골,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외우세요. 중간내, 숨골,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뭐가? 자율신경계가.
자율신경계의 말단이 내장기관, 혈관, 분비샘에 분포해서 소화, 순환, 호흡운동과 호르몬 분비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합니다. 얘네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중추에서 나와 반응기관에 이르기까지 뉴런 2개가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이룬다. 신경절은요, 말초신경계에서 신경세포들이 모이는 곳으로 뉴런을 통해 전달된 정보가 통합되고 조정된다. 자율신경계의 뉴런은요, 신경절을 기준으로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으로 구분합니다.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구분해 봅시다.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은 게 교감이고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긴 게 부교감이다. 다시 봅시다. 교감은요, 신경절 이전이 짧고요. 신경절 이후가 깁니다. 이게 교감. 부교감은요, 신경절 이전이 길고요. 신경절 이후가 짧습니다. 이게 부교감. 그래서 교감, 글자 작다, 짧다. 부교감, 글자 길다. 신경절 이전이 길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요. 신경절 이전 뉴런 말단에서는 아콜이 분비되고요. 아콜. 다음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는요. 여기 노르에프네프린, 여기는 아콜 분비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는요. 노르에프네프린이 분비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아콜이에요.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와 신경절 이후 뉴런의 길이 비교. 부교감은 신경절 이전이 길다. 교감은 신경절 이전이 짧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다음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합쳐서 원심성이죠. 그 다음에 말초신경이고요. 체성신경계는요. 뉴런 하나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요. 근육 수축해서 골격근을 움직입니다. 수익은 조절하고요. 자율신경계에는 크게 교감과 부교감이 있습니다. 교감에서는요. 신경절 이전이 짧고요. 부교감은 신경절 이전이 길다.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요. 교감은 아콜, 그 다음에 노르에프네프린, 부교감은 아콜 분비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놀랐을 때 심장박동 촉진해 주는 거고요. 부교감은 매우 안정할 때 심장박동 억제해 주면서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자, 항상성을 조절합니다. 이때 노르에프네프린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신의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미친 개 쫓아올 때, 화났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노르에프네프린. 자, 부자인 줄 알았는데 속았어요. A 화나 A18 이렇게 외워요. A18 에피네프린 됐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 대부분 같은 기관에 분포하면서 기량작용으로 각 기관의 기능을 조절해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합니다. 그러면 기량작용이 뭐냐면요. 같은 기관에 반대로 작용해서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한쪽이 촉진하면 다른 한쪽은 억제합니다. 이렇게 연상합시다. 길이 있는데요. 내가 눈을 감고 걸어가요. 자, 이쪽으로 가면 벽이 툭 쳐주죠. 이쪽으로 가면 벽이 툭 쳐줘요. 이쪽으로 가면 벽이 툭 쳐줘요.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면서 나를 이 범위 안에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 기량작용은요. 길을 두고 대항하는 작용을 한다. 반대작용을 한다. 길항작용. 그리고 이 범위를 유지하게 한다. 항상성 유지를 일정 범위 안에서 유지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항상 같은 범위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누가? 기량작용에 의해서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누가? 교감과 부교감이. 자,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교감신경은요. 미친 개 쫓아올 때, 놀랐을 때 동공 커지고요. 자, 숨관가지가 확장됩니다. 가스기만 빨라져야죠. 도망가야 되니까 심장박동 빨라집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죠. 도망가야 되죠. 자, 이때 소화관 운동이나 스게즈 분비는 억제해야 됩니다. 소화시킬 힘이 어디 있어요? 그쵸?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방광은 확장돼야 됩니다. 자, 이 확장되는 건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데 오줌 싸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방광이 확장돼 있어요.
부교감신경은 졸릴 때, 안정적일 때 동공 작아지고요. 숨을 새근새근 쉬죠. 가스가 느려지고요. 심장박동 억제됩니다. 심장이 팔딱팔딱 뛰면 못 자요. 그 다음에 소화관 운동 촉진되고요. 자, 쓸개즙 분비 촉진되고요. 자, 방광 수축돼서 졸리면 조금 오줌 마려워요. 방광 비운 촉진하고요. 방광이 확장되면요. 방광 비운 억제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교감신경은요. 우리 몸을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에 알맞은 긴장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긴장 상태, 미친 개 쫓아올 때. 부교감신경은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만일 긴장 상태로 계속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부교감이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다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교감신경절, 교감신경은요.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 뻗어나와서 척수 근처에서 신경절을 이룹니다. 그래서 보면요. 교감은요. 정근이 짧고요. 후근이 길다고 그랬어요. 교감은요. 정근이 짧아요. 그래서 정근이 이렇게 짧습니다. 정근이 짧고 척수 근처에서 신경절을 이루고 후근이 엄청 길어요. 다시 척수 근처에서 신경절을 이루고 후근이 길죠. 다음 얘네는요. 교감은요. 척수에서만 나옵니다. 척수에서. 자, 여기까지가 척수예요. 여기까지가 척수. 나머지 위는 뇌입니다. 다음 부교감신경은요. 중간내, 숨골 그리고 척수의 끝부분에서 뻗어나와서 표적경 근처에서 신경절을 이루어요. 그래서 부교감은요. 신경절 이전 유련이 길고요. 그 다음에 신경절 이후 유련이 짧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은 이전 유련이 어떻다? 길다. 그 다음엔요. 중간내, 숨골, 그 다음에 척수의 끝부분에서만 나와요. 중간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척수 중간에선 부교감신경이 나오지 않는다. 자, 위치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신경절 이전 유련이 엄청 기네요. 그 다음에 표적기관 근처에서 신경절을 이루어요. 표적기관 근처에서 신경절을 이룬다. 표적기관 근처에서 신경절을 이루는 게 부교감. 신경절 이전이 엄청 길고 그 다음 신경절 이후 유련이 짧다. 다음 교감신경은요. 신경절에서 아콜이 분비되고요. 그 다음 표적기관에서 노르에프네프린이 분비되죠. 요것만 틀리다고 그랬어요. 부교감은 신경절에서 아콜이 분비되고요. 말단 부위에서도 아콜이 분비됩니다. 다음 교감신경 봅시다. 자, 척수에서 나와서 동공 확대, 그 다음에 순간가지 확장, 심장박동 촉진하고요. 소화관의 운동과 소화액 분비 억제해버리고요. 쓸개즙 분비 억제하고요. 방광 확장시킨다. 다음 부교감은요. 동공 작게 합니다. 누가요? 중간내에서 나와서요. 다음 숨골에서는요. 순간가지 수축, 심장박동 억제, 소화관 운동과 소화액 분비 촉진, 쓸개즙 분비 촉진. 누가 조절한다고요? 그렇죠. 숨골. 자, 호흡, 심장박동, 소화. 다시 숨골은 호흡, 심장박동, 소화 조절합니다. 동공축소는 중간내. 그 다음에 척수의 끝에서 방광 수축하는 역할을 하죠. 부교감이요. 이건 유일하게 척수에서 나옵니다. 중간에는 없어요. 부교감은.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자율신경에 의한 심장박동 조절과 심장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빈도. 자, 교감신경을 자극하면요. 심장박동이 활발해질 거예요. 자극 전에는요. 쿵딱쿵딱 이렇게 심장이 뛰었다면요. 자극 후에는 쿵딱쿵딱 빠르게 뛰죠. 다음요. 부교감신경이 자극받으면요. 자극 전에는요. 심장이 콩딱콩딱 했는데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요. 쿵딱쿵딱 심장이 느려지죠. 교감신경을 자극했을 때는요. 자극하기 전보다 심장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고요.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합니다. 미친 개 쫓아올 때. 부교감신경을 자극했을 때는요. 자극하기 전보다 심장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빈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한다. 심장을 느리게 뛰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